도서관의 오래된 시계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민지의 조용하고 단조로운 일상과 묘하게 어우러졌다. 넓은 도서관 열람실 한가운데 낡은 목재 테이블에 앉은 민지는 손때 묻은 전공 서적을 펴고 있었지만 시선은 창밖 멀리 흐릿하게 펼쳐진 풍경에 닿아 있었다. 봄날의 옅은 햇살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지만 민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한 겹의 투명한 막으로 분리된 듯했다. 점심시간은 민지에게 늘 고독한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대신 그녀는 홀로 남아 차가운 도시락을 꺼내 들었다. 김이 식어버린 볶음밥과 시든 반찬들에서 옅은 냄새가 풍겼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조용히 헤집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울렸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다. 가끔씩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다른 학생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는 민지에게는 저 멀리 다른 세계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 때마다 민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민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3년째였다. 한국의 대치동 학원가에서 밤늦도록 문제집을 풀며 미래를 꿈꾸던 시절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곳 미국에서는 영어 실력 부족과 낯선 문화가 그녀를 끊임없이 위축시켰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았고 몇몇 교사들조차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를 오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새로 부임한 젊은 수학교사 존슨 존슨은 민지에게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곤 했다. 그의 시선은 늘 민지를 훑어내리며 넌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듯했다. 민지는 학교 도서관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서가 뒤에 숨어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곤 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인 낡은 노트가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을 펼치면 복잡한 수학 공식과 물리학 이론, 그리고 정교한 회로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미분방 정식, 양자역학의 개념, 심지어는 로켓 추진체의 에너지 효율 계산식까지. 그 내용들은 고등학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노트를 친구처럼 소중히 다루었다. 이 노트 속의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은 그녀가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또 다른 자아였다. 그녀의 빛바랜 잠바 소매 끝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어릴 적 전기회로를 만지다 입은 작은 상처였다. 당시 가족들은 그녀의 위험한 호기심을 걱정했지만 민지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었다. 그 흉터는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의 비밀을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민지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낡은 철망 울타리 근처를 지나던 중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울타리 틈새로 비집고 나온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몸부림치고 있었다. 철망에 털이 엉켜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이었다. 강아지의 눈망울에는 공포와 고통이 가득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은 학원에 늦으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걱정할 것이고 늦으면 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하지만 강아지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민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대로 지나치면 강아지는 분명 더 큰 위험에 처할 터였다. 그녀는 망설임을 접고 재빨리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지만 민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이내 꼬리를 살랑였다.
민지는 가늘고 여린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철망 사이로 엉킨 강아지의 털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엉킨 털을 풀 때마다 강아지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고 그녀의 손가락은 뾰족한 철망에 긁혀 따끔거렸다. 몇몇 곳에서는 피가 맺히기도 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올 한 올 엉킨 털을 풀어냈다. 마침내 강아지가 자유로워지자 강아지는 깡충거리며 민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는 작은 혀로 그녀의 상처난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하고 촉촉한 감촉은 민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살짝 녹이는 듯했다. 강아지는 몇 번 더 꼬리를 흔들다가 이내 풀밭을 가로질러 사라졌다. 민지는 상처난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상처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다. 바로 수학교사 피터슨이었다. 그는 늘 학교를 나서기 전 습관처럼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곤 했다. 그는 민지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어린 학생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작은 생명을 돕는 모습에서 그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피터슨은 민지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자신의 교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걸으면서 문득 민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노트를 떠올렸다. 책표지 없이 낡아빠진 그 노트는 평범한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문제집과는 달라 보였다. 그는 노트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났다. 저 아이는 뭘 하는 걸까? 그는 그 노트가 민지의 숨겨진 세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녀의 재능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저 어렴풋한 예감만이 그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했을 뿐이었다. 며칠 후 학교는 들뜬 분위기 속에 과학 경시대회 준비로 분주했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대학 진학에 유리한 스펙을 쌓을 기회였으며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학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1등에게 주어지는 전액 장학금은 민지에게는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았다. 이 장학금만이 부모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녀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미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민지는 낡은 노트와 씨름하며 밤늦도록 과학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기후변화가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녀가 홀로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고민하며 쌓아 올린 지식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다. 특히 제시카와 그녀의 친구들은 민지를 대놓고 무시했다. 제시카는 학교의 주요 후원자인 부유한 사업가의 딸로 화려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늘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볼 때마다 콧방귀를 뀌거나 친구들과 속닥이며 비웃곤 했다. 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들의 비웃음은 민지의 귀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경시대회 전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민지의 담임 선생님이자 그녀를 유일하게 이해해 주던 한국인 김 선생님이 급성 장염으로 입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수학교사 존슨이었다. 존슨은 처음부터 민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오로지 주입식 교육에만 익숙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곤 했다. 그의 눈에는 민지의 조용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그런 편견을 더욱 공고히 하는 증거처럼 보였다.
존슨은 첫 수업부터 민지를 향한 노골적인 도발을 시작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칠판 가득 적어놓고는 학생들에게 풀라고 지시했다. 마치 누군가를 특정하여 시험하려는 듯 보였다. 민지는 묵묵히 문제를 풀었지만 존슨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를 쫓아다녔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존슨은 미소를 가장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문제는 특별히 우리 민지 양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지. 이건 너희가 평소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심도 있는 문제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 온 학생들이라면 더 잘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그 동네라는 말을 강조하며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비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칠판에 쓰인 마지막 문제는 최신 로켓 추진체의 연료 효율을 계산하는 고난도 물리학 문제였다. 변수도 많고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문제였다. 제시카와 다른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민지를 비웃었다. 제시카는 아예 대놓고 깔깔거렸다. 어휴, 제가 저런 걸 어떻게 풀어 그냥 포기하지. 그래. 민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존슨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민지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오르는 분노와 익숙한 두려움이 충돌했다. 소극적이고 위축된 민지로서 그들의 조롱을 견뎌야 할지, 아니면 숨겨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방역해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학금,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존슨은 눈썹을 치켜떴고 제시카는 코웃음을 쳤다. 정말 자신 있는 모양이네. 좋았어. 그럼 해봐. 존슨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지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편견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민지는 칠판 앞으로 나섰다. 분필을 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칠판에 복잡한 수식들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산은 거침없었고 논리는 명확했다. 그녀는 문제를 푸는 동안 모든 주변의 시선과 비웃음을 차단했다. 오직 칠판 위 숫자와 기호들만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존슨은 그녀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주시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미미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의 수식 전개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마지막 숫자까지 쓰고 분필을 내려놓았다. 칠판 가득 채워진 완벽한 해답 앞에서 교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곧 수군거림으로 바뀌었고 제시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그들의 놀림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도전에 맞서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과학 경시대회 날이 밝았다. 강당은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자녀들을 응원하러 온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화산 분출 모형부터 복잡한 로봇 설계까지. 다양한 과학 프로젝트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지는 기후 모델링에 대한 커다란 차트와 몇몇 복잡한 계산표가 놓인 자신의 부스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자부심도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차례로 부스들을 지나며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질문을 던졌다. 피터son 선생님은 늘 그렇듯 진지한 표정으로 몇몇 학생들에게 격려의 고개를 끄덕였다. 제시카는 자신이 만든 정수 시스템 프로젝트를 자신감 있게 발표했고 칭찬을 받았다. 민지의 차례가 되자 존슨 선생님도 심사위원단에 합류했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지를 훑어보았고 입술 끝이 살짝 비틀렸다. 민지 양의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롭네요. 존슨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수학 모델들은 중학생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데요. 직접 다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민지는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개인적인 공격임을 직감했다. 네, 선생님. 제가 직접 연구하고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오, 그래요. 존슨 선생님이 비웃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는 민지의 차트에서 복잡한 부분을 가리켰다. 대학생들도 씨름할 만한 방정식이었다. 특히 대기 모델에서 기체 입자의 궤적에 대한 코리올리 효과, 코리올리스 에펙트와 관련된 부분 말이죠. 푸리에 급수, 푸리에 시리스를 통합할 때 관성 오차까지 고려했나요? 그는 옆에 서 있던 제시카에게 윙크했고 제시카는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다른 학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민지를 향한 의심에 눈초리가 쏟아졌다. 그들은 그녀가 들통났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뇌는 초고속으로 작동했다. 어려운 질문을 예상했지만 존슨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공격할 줄은 몰랐다. 익숙한 두려움이 다시금 치솟아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이내 제시카의 조롱 섞인 웃음, 존슨 선생님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집에 계신 부모님의 희망이 모두 그녀에게 동기가 되었다. 번뜩이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선생님, 그 방정식은 나비어-스토크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민지는 설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렸지만 점차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게 변했다. 그녀는 각 변수와 전문 용어를 유창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 교란과 온도 변화 같은 예상치 못한 요소들을 계산하기 위해 모델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복잡한 세부 사항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심지어 존슨 선생님의 풀이의 급수 통합 방식에 대한 가정에서 작은 오류를 지적했는데 이는 해당 분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오류였다. 그녀는 심지어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방법까지 제안했다. 민지는 설명을 마치고 존슨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가 고향에서 수없이 들었던 한국말을 했다. 대치동 학원 문제보다 쉽던데요. that라. 노촌대혼차 찻바이탑 오혹 위엔 대치동. 이어서 그녀는 명확하게 영어로 번역했다. Actually, it was even easier than the problems at 대치동 academies. 강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존슨 선생님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은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오만함에서 극도의 놀람, 그리고 이내 당혹감으로 변했다. 그의 턱은 살짝 아래로 처져 있었고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다. 그는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극도로 어려운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오류까지 지적하며 그것이 쉽다고 했다. 심사위원단에 앉아있던 피터슨 선생님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단순히 성실한 학생이 아니라 비범한 천재적 재능,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낡은 노트를 떠올렸고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존슨 선생님 바로 옆에 서 있던 제시카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조롱 섞인 미소는 굳어버렸다. 그녀는 질투와 수치심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늘 자신이 깔보던 민지가 모두를 침묵하게 할 만한 능력을 방금 보여주었던 것이다. 오랜 침묵 끝에 존슨 선생님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매우 인상적이네요. 민지 양, 아주 인상적이야. 그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분명히 통제력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뺨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경시대회가 끝나자마자 존슨 선생님은 이 모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민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른 교사들을 만나 그녀의 학업 기록에 대해 묻고 심지어 한국의 옛 학교에까지 연락하여 그녀의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부정행위나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학생이 자신을 이토록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한편 질투와 수치심에 사로잡힌 제시카는 학교 전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지가 부정행위를 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기만 하는 책벌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녀는 친구들을 선동하여 민지를 따돌리고 그녀를 건방지고 잘난 척하는 아이라고 비난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순식간에 소문과 고립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스쳐 지나갔지만 믿음 가득한 피터슨 선생님의 시선이 그녀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하나의 장벽을 넘었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학 경시대회에서의 민지의 재능 증명은 들불처럼 빠르게 학교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찬사 대신 그것은 질투와 의심의 물결을 불러왔다. 제시카의 악의적인 소문은 존슨 선생님의 분노와 수치심에 힘입어 민지를 수군거림과 탐색하는 시선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저 아이 분명히 속임수를 썼을 거야. 어떻게 새로 온 애가 그렇게 잘할 수 있지? 분명히 누가 도와줬을 거야.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 속삭임들은 민지에게 바늘처럼 꽂혔다. 존슨 선생님은 제시카와 일부 유력 학부모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비공식적인 추가 시험을 계획했다. 자녀들이 이민자 학생에게 빛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 학부모들은 이 계획에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이 시험을 종합지식평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민지를 학교 전체 앞에서 폭로하기 위해 고안된 함정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민지가 그저 암기만 잘하고 실제로는 사고 능력이 없는 학생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시험 장소는 민지가 늘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느꼈고 괴롭힘과 무시를 당했던 학교의 대강당이었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명성과 미래가 걸린 공개적인 경기장이 되었다. 무대 중앙에 외로운 책상과 의자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곧장 비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앞쪽에는 질문과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표시되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다. 존슨 선생님은 단상에 서 있었다. 표정은 근엄했지만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오늘 우리는 한 학생의 능력을 재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최근 과학 경시대회에서 보여준 놀라운 실력에 대해 일부 의문이 제기되었기에 우리는 그녀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그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 양, 준비되었습니까? 민지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쌍의 눈동자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중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피터슨 선생님도 있었고 악의적인 미소를 띤 제시카도 있었다. 제시카는 친구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지가 주저앉는 모습을 기대하는 듯 했다. 민지는 자리에 앉았다. 차가운 금속 의자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첫 번째 질문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예상대로. 질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광범위했다.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미국의 문화, 역사, 심지어는 특정 속담의 의미까지 묻는 문제들이었다. 특히 미국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 규칙에 대한 복잡한 질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긴 철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은 민지에게 큰 난관이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없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스크린의 카운트다운 타이머는 몇 초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똑, 똑, 똑.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고 그녀의 옆에서 제시카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비아냥거리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어때? 대치동 문제보다 어렵지 겨우 암기나 하는 너 같은 애는 이런 문제 못 풀 거야. 그녀는 조용히 문제를 풀었지만 때때로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펜을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객석에서는 수군거림이 커졌고 존슨 선생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민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다. 피터슨 선생님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존슨 선생님의 압력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지는 한 줄기 빛조차 없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낡은 노트가 떠올랐다. 그녀의 손에서 늘 떠나지 않던 그 낡고 빛바랜 노트. 그리고 그 노트를 쓰던 어린 시절의 자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문제와 씨름하던 열정적인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투지가 다시금 깨어났다. 민지는 마지막 몇 문제 앞에서 땀방울을 송골송골 흘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스크린에 남은 시간은 단 5분.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미식축구의 복잡한 규칙, 미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난해한 질문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건 불공평해.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릿해지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밤낮 없이 일하며 학비를 대주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 민지야, 꿈을 포기하지 마라. 넌 분명 잘 해낼 거야 라고 속삭이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격렬하게 뛰었다. 아니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강렬한 빛이 타올랐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은 없었다. 오직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남았다. 그녀는 펜을 들고 다시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정답을 맞히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논리력을 총동원하여 주어진 질문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고 깊이 있는 답변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비록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미식축구 규칙 문제에 대해 그녀는 규칙 자체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의 전략적 사고와 통계적 확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독립선언문 철학에 대한 질문에는 서양 철학의 보편적인 개념과 인류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색을 담아 답을 써 내려갔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있었다. 시간은 단 30초가 남았다. 마지막 문제는 몹시 까다로운 논리 퍼즐이었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였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존슨 선생님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시카는 승자가 된 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민지는 펜을 든 채 잠시 멈칫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녀의 낡은 노트에서 피터슨 선생님이 전에 무심코 던진 수학 문제의 작은 단서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마지막 몇 단어를 미친 듯이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띠리리링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그녀는 정확히 벨이 울리는 순간 엔터키를 눌렀다. 강당은 숨을 죽였다. 존슨 선생님은 스크린에 나타난 민지의 답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답안이 스크린에 나타나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동공이 확장되고 입이 떡 벌어졌다. 모든 답이 완벽했다. 아니, 완벽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답안은 단순한 정답을 넘어선 깊은 통찰력과 독창적인 사고가 담긴 것이었다. 일부 문제에 대한 그녀의 접근 방식은 심지어 존슨 선생님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강당 안에는 처음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 후 어디선가 와 하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내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전체 강당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일부 교사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제시카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녀가 그렇게 깔보던 민지가 방금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악의적인 시도를 산산조각 냈던 것이다. 피터슨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민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민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에 맞서 진실과 재능이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승리였으며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새겼다. 민지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강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흥분과 감동으로 민지를 연호했다. 그 함성 속에서 존슨 선생님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감출 수 없었다. 피터슨 선생님은 즉시 학교 이사회에 존슨 선생님의 편견적인 행동과 불공정한 시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사회는 조사를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존슨 선생님의 과거 차별적인 발언들에 대해 용기를 내어 증언했다. 결국 존슨 선생님은 모든 직무에서 정직되었고 해고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교직 생활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제시카는 더욱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학교의 주요 후원자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교 이사회는 제시카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제시카는 전교생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수치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민지를 질투했고 저의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민지는 조용히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제시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민지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먼저 그녀는 약속했던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더 이상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학교는 그녀에게 영재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그녀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학교 과학 동아리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민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며칠 후 민지는 피터슨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의 교실은 햇살이 가득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피터슨 선생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마주보았다. 민지야,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네가 가진 빛을 내가 잠시 먼저 봤을 뿐이야.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낸 건 너 자신이란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계속 숨어 있었을 거예요. 강아지를 도와주던 저를 보시고 제 노트를 보셨을 때부터 저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신 걸 알고 있어요.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피터슨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그 강아지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느꼈단다. 그리고 내 노트 속에 복잡한 수식들을 보고 확신했지. 모든 사람은 각자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빛을 발견하고 꺼내줄 누군가가 필요하단다. 너는 이제 네 빛을 찾았어. 중요한 건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거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민지가 물었다. 네 재능을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렴. 너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렴. 네가 가진 지식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단다. 피터슨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던 조용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과학자이자 공학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명문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후 환경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선도적인 연구소에 합류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 모델링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솔루션을 찾아내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고 수많은 학술지에 그녀의 논문이 실렸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과학계에서 존경과 기대를 한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학교를 다니던 시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다. 물질적인 안정은 물론 그녀의 재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동료들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지적 호기심과 끊임없는 도전을 존중했다. 민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민지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을 돕고 싶었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처럼 조용히 빛을 잃어가고 있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연구소에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지역사회 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활동했다. 그녀는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민지는 지역 공립도서관에서 열리는 작은 과학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기부하고 연구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곳이었다. 그곳은 낡고 빛바랜 책들 대신 최신 과학 서적과 흥미로운 실험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밝은 색깔의 벽에는 우주선 모형과 복잡한 기계의 설계도가 걸려 있었다. 민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수많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어릴 적 민지처럼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민지가 말했다. 어릴 적 저는 학교 도서관 구석에 숨어 조용히 책을 읽던 아이였습니다. 저의 작은 재능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저의 빛을 알아봐준 선생님과 저에게 용기를 준 경험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웃었다. 어느 날 저는 미국의 한 선생님께 대치동 학원 문제보다 쉽던데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가진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도서관이 바로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마음껏 펼치고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개관식 후 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한 어린 소녀가 수줍게 민지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소녀의 손에는 민지의 어릴 적 노트와 비슷한 낡은 그림이 그려진 공책이 들려 있었다. 언니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소녀가 말했다. 민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소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소녀와 함께 도서관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칠판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가득했다. 민지는 분필을 들고 그 옆에 한글로 또렷하게 글자를 써 내려갔다. 꿈은 이루어진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칠판 위의 글자와 민지, 그리고 소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희망과 지식이 끊임없이 퍼져나갈 씨앗과 같았다. 민지는 이제 자신의 빛을 통해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무한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다.